잘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시기냐면 개념이 슬슬 끝나가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독학재수를 시작한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두 달 정도 이제 공부했을 거야. 그래서 슬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점점 슬슬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동안에 저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내고 누군가는 10시간씩 앉아있으면서 맨날 까먹고 맨날 틀리고 맨날 반복하고 있어. 자, 지금 그래도 시작 단계거든요. 자,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개념 끝난 학생들 혹은 개념이 곧 끝날 학생들. 자, 이 학생들 개념 끝나고 꼭 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 플래너. 특히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 계획을 짜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하고 네, 좋습니다. 근데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없어.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풀로 슬슬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미 엔젤이 시작한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근데 틀린 문제들, 별표 문제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안 그래도 계속 틀려서 속상해하는 친구들 많을 건데 요 이야기까지 해서 3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끝나고 나서 꼭 할 일. 개념 끝났으니까 이제 완강됐으니까 이래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야지. 나 자신 뿌듯해. 근데 그것도 좋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강의가 끝났고 책이 끝났다고 해서 내가 그 내용을 다 아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지? 혹은 내가 뭘 기억 못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언제 해야 된다? 자, 개념 끝나고 나서 엔젤라인 또는 어려운 기출 가서 그때 가서 마구잡이로 막 틀리면서 나 여기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깨닫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개념이 딱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의 시간을 아예 비우세요. 그리고 나서 수학 전체 3과목에 대해서 한 과목당 한 2-3시간 잡아. 2-3시간. 자, 2-3시간 잡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끝낸 그 개념서 있죠. 거기에서 목차를 봅니다. 목차. 자, 목차 페이지만 펼쳐. 나머지는 딱 빈 노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개념 끝나는 또는 끝낸 친구들 수학 과목 하나의 권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거창하게 메타인지 노트 아니면 그냥 여러분만의 수능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할 펼쳐볼 여러분들만의 약간 족보라고 생각하시고 과목별로 노트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목차 페이지랑 요 노트 한 것만 딱 펴. 그리고 나서 전체 목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는 순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그냥 다 쓰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세제시의 목차입니다. 수학2의 목차의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내가 뭐 알지? 미분계수? 미분계수 뭐였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세요. 2가지 버전으로 배웠는데 그래서 x의 변화량이 h로 잡고 거기가 h 기울기 표현이라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미분계수 하니까 요거 생각나네. 2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동점 x를 가지고 와서 움직이는 점을 a에 한없이 같이 붙여주고 그때 x 변화량을 x-a라고 잡고 그 다음에 fx-fa 이게 미분계수였지.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다 쓰세요. 그래서 수학2의 전체 목차를 보면서 이걸 쓰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 과목이 딱 끝나고 났을 때 목차만 본다고 그게 다 생각이 날까? 생각이 안 나겠지. 미분계수 정의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선생님처럼 탁탁 쓰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 배웠던 내용들을 탁탁탁탁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때?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근데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모르겠네?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자, 일단 목차에 맞춰서 6강,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빈노트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쓰고 전체 그러면 한 과목에 대해서 다 써야 되니까 아마 진짜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뭐 생각이 많이 안 나면 1시간 안쪽으로,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이 나면 뭐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자, 여기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시 개념표를 한번 펼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검정색 볼펜으로 썼잖아요. 색깔을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나 빨간색 볼펜으로 바꿔주실래요? 네. 자,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났던가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이 있지. 그 부분을 옆에다가 추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때 미분계수에서 정의 1번은 생각나는데 2번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럼 그 부분을 써. 그리고 미분계수에서 배웠던 추가적인 내용들, 아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책에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쓰세요. 선생님, 근데 개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다시 펼치면 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개념 끝나고 목차 보면서 한 과목당 2, 3시간 안으로 정리하는 요 한 판 개념서 있죠. 그게 단순히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까먹어요. 열심히 1달, 2달 동안 공부했지만 그거 정말 파사사삭 날아갑니다. 1시간 지나면 에빙하우스 반이 날아가는데 지금 만약에 수학2의 초반부 공부한 지 2, 3주 지났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 20% 남아있어. 그러면 이미 또 한 반 이상이 날아간 상태에서 어설프게 문풀 들어가면 어차피 또 틀리거든. 그래서 나 자신한테 내 스스로 한번 차분하게 개념 파트, 그 다음에 공식 파트 전체 정리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자, 그걸 노트 한 권에다가 다 모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개념이 끝났고 이게 단순히 강의를 완강했고 책에 있는 걸 다 봤구나. 나는 끝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이 전체 개념이 어디가 되어 있고 어디가 부족했고 그래서 한 바퀴 돌렸구나 라는 거에 대한 파악이 될 수가 있어. 이거 2, 3시간 시간 낭비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학에서 3과목인데 한 과목당 2시간 잡고 하더라도 6시간이나 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니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뒤에 문풀 라인에 갔을 때 훨씬 그 속도면에 있어서 부스터가 달리거든. 그래서 전체 공부한 거 잘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나 자신이 내 스스로 정리하는 한 판짜리, 과목별 한 판짜리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꼭 하세요. 아시겠죠? 자, 스터디 플래너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쓰냐면 뭐 날짜 써요. 뭐 25년, 그다음에 뭐 5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써. 그리고 자, 목표 시간. 오늘 나는 공부를 7시간 할 거야. 뭐 이런 거 써. 그리고 나서 엄청 심장 터질 것 같은 그런 명언이나 정신 차리는 문구를 꼭 쓰죠. 너 그러다 삼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써.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어떻게 해? 거기서부터 할 일들을 쭉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미친 개념, 수원, 삼강, 그 다음에 뭐 세제시, 미적, 27강 뭐 이런 거 써. 그리고 나서 뭐 곧 다른 과목들도 쭉 쓰겠죠. 뭐 한번 해볼까? 뭐 김승리 선생님의 국어 뭐 몇 강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쓰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순서대로 이제 할 겁니다. 미친 개념 수학원 3강일 맨 처음에 하기로 했네. 그래서 오전에 요 강의를 들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 색깔 바꿔주실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하나씩 그냥 이렇게 줄 그어.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박스도 합니다. 그쵸? 네. 이거 했어. 아우, 뿌듯해요. 그 다음에 세제시 미적 27강 또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체크박스 이렇게 해. 그치?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와. 밥 먹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싸대기 좀 때리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리고 나서 김승리 쌤의 국어 3강 예를 들어서 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체크박스 하고. 그렇게 해서 쭉 밤이 됐어. 이제 공부 마감 시간이 됐어.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던 것들 대다다다다다 하고 보통 계획을 되게 열심히 세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세워. 그러다 보면 내가 쓴 것들이 예를 들어서 쭉 해서 10가지가 있었는데 뭐 8번, 9번까지 쭉 하고 하나는 못했어. 그러면 아, 오늘 그래도 10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9개까지 했네? 아, 오늘 마감. 요거 내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순공시간 이렇게 형광펜으로 막 색칠을 하죠. 네. 공부를 아예 안 해본 친구들, 책상에 한 번도 안 앉아본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수능으로 돌렸다, 공부라는 걸 처음 시작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해요. 왜? 절대적인 공부 시간도 연습이 필요하거든. 하루에 1시간도 책상에 안 앉아본 친구들은 1시간 앉는 것도 연습해야 돼. 그 1시간 앉기까지 진짜 어느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를 평생 안 해본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봤어? 그리고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 지금 내가 성적이 목표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공부에 손을 놓지 않았어 라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단순히 했고, 아, 끝냈고, 했고, 끝냈고, 했고, 끝냈고로 스터디 플래너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원칙을 좀 설명드릴게요. 흰색으로 바꿔주실래요? 네. 자, 첫 번째 파트는 일단 네. 자, 요런 워딩을 한번 써볼게. 작게, 만만하게, 미리. 그러니까 뭐냐면 자, 스터디 플래너 공부 시작해서 쓰실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 오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늘 7개 해야지. 이건 계획이 아니야. 자, 스터디 플래너는 왜 쓰는 거냐면 다 하지 못해서 미완의 상태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다 하지 못한 그 괴로움은 언젠간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언젠간 빵 터지고 하기 싫어져요. 스터디 플래너는 내 자신의 뿌듯함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 자체를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 써. 그래서 최대한 작게 쓰세요. 그리고 만만하게 쓰세요. 심지어는 미리 끝낼 수 있게끔 쓰세요. 그럼 선생님 막 한 4가지만 했고 오후 3시에 공부가 끝나요. 그러면 진짜 기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추가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뭔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쓰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야,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진짜 내가 만만하게 집중하면 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을 쓰시고 다 끝내고 그 다음을 가. 그래서 심지어 너무 그 계획이 작아서 이거 나 오후에 할 거 미리 땡겨서 점심 좀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고 점심시간에 끝낼 수 있겠는데 정도로. 알겠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과목별로 짠다라고 하면 나 강의 들었어, 끝. 문제 풀었어, 끝. 이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학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3시간을 했다고 보자. 그러면 3시간 끝나고 와, 끝냈어 하고 다다다다다다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바람 쐬고 뭐 사탕 하나 물고 주스 하나 마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3시간의 수학 공부를 하셨으면 아까 제가 과목별로 노트 하나 만들라고 했죠. 그리고 이 3시간 마지막 타임에 강의도 꺼. 책도 닫아. 딱 노트 한 것만 책상 위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공부한 것들, 머릿속에 남는 것들을 그냥 써. 그냥 써. 아, 나 오늘 뭐 수학원 3강 배웠는데 뭐 수학원 3강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배웠더라. 아, 세제시 미적에서 오늘 뭐 이런 거 배웠다. 그래서 뭐 탄젠트 미분하면 뭐고, 뭐, 합성함수는 뭐 어떻게 하고, 매개변수는 이렇게 하는 거 배웠다. 근데 나는 그 매개변수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 등등등등등 그냥 책이랑 강의 다 덮고 써.
그리고 여기에다가 3시간 끝난 이후에 요거 정리하는 시간을 한 10분에서 20분은 꼭 가지세요. 최소 10분 정도를 꼭 가지세요. 그게 내가 공부한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매듭을 짓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 우리는 계속해서 망각해. 이 우리의 뇌라는 주머니가 이런 과정을 자주 거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주머니가 열려 있어. 그래서 쭉쭉쭉쭉쭉 증발돼요. 막 물티슈 뚜껑 열어놓은 것 마냥 그냥 쭉쭉 말라. 없어져. 나 열심히 해서 이만큼 채웠는데 다 말라서 사라져. 그러니까 주머니에 이거 매듭 짓는 과정이 뭐다? 자, 여기 마지막. 항상 한 과목 한 덩어리 2-3시간의 공부가 끝났을 때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책이랑 강의 다 덮고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 요거 가지고 나서 국어로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계획이라면. 그럼 국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국어 끝나고 나서 국어 노트 있지. 거기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도 써.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수능에 나오면 내가 놓칠 것 같다. 그리고 나 분명히 이거 내일이면 까먹을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을 책, 강의 다 덮고 쓰세요. 요것도 요 과목 공부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잡고 혼자서 써.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의 공부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30분 정도는 이게 1번이랑 연결이 되는데 계획을 작고 만만하고 미리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진짜 최소로 잡고 빨리 끝내고 추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이 30분이 생길 거야. 그럼 이 30분은 뭐 하냐면 그날 과목들을 여러 개 하겠죠. 영어도 했을 수, 영어 단어도 외웠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탐구를 공부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 각각의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 끝날 때마다 또는 그 공부 문풀이 혼자 자습 끝날 때마다 10분씩 정리했던 이 노트들 있죠. 그날에. 그걸 마지막 30분에 읽어. 그러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종일 자습을 했다. 그러면 오전에 공부했던 수학에서 마지막에 내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국어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을 했고 단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했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했네 해서 30분 동안 요 정리 과정을 거치세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 단순히 망각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요 시간을 써서 그래서 내가 뭘 알았지? 그래서 내가 뭘 몰랐지? 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점검 시간이 돼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 쓰는 것처럼 계획을 다다다다 세워. 파이팅!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했으니까 끝, 했으니까 끝, 했으니까 끝, 했으니까 끝. 이거 못했는데 내일 할 거야? 집으로. 그거랑 계획을 적게 잡고 중간중간에 점검 타임을 10분씩이라도 밀어놓고 그리고 마지막 공부의 30분은 그날에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이 덩어리들을 싹 다 읽고 효율성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야.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공부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반복이 좀 적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학 2를 끝냈어. 근데 어떤 학생은 수학 2 끝내고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선택 과목 갔는데 수학 2 공부한 거 다 어디 갔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웬만큼 남아있고 내가 혹시나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배웠던 내용들은 다 알아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차이를 여기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독재하는 친구들 이거 꼭 해야 돼. 알겠지? 독재하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습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앉아있으면서 효율성은 엄청 낮은 그냥 앉아있기만 한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 길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기회예요. 현역 학생들은 진짜 평일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 생각보다 별로 안 나. 그치? 지금 내신 준비도 하고 있어서 더 안 날 거야. 근데 내가 풀로 공부하고 있어? 그거 진짜 기회야. 근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 지금처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그날의 공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개념 끝나고 문풀 들어간 친구들 공통적으로 지금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별표가 왜 이렇게 많지? 저 이래도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기억하자. 문풀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돼.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게 틀렸어.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실패의 흔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 생각은 개나 줘버려. 저쪽으로 막 던져.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아주 저 멀리 쓰레기통 그냥 재활용처에 버려. 자, 틀렸다라는 건 공부의 흔적이야. 성장의 증거야.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틀린 문제도 안 나와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 동그라미야.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풀 수 있는 건 수능에서도 풀 수 있는 걸? 그러면 잠깐만. 마인드셋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얘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예요? 아니에요.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흔적입니다. 알겠죠? 틀려야지 내가 수능에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틀린 문제랑 별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자,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문제 풀 때 15분을 넘기지 말자.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가 우리가 진이 빠지는 순간이 있어.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열심히 풀었는데 막 틀렸어. 심지어 뭐 6문제를 풀었는데 4문제를 틀렸어. 그럼 약간 눈물이 나. 너무 속상해. 나만 이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틀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고 사실 성장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미 틀리면서 머릿속으로는 그건 알지만 심적으로 힘들어. 와, 나 1시간 동안 풀었는데 왜 다 틀리냐? 너 진짜 바람 쐬러 가야겠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더 또 진이 빠지는 상황은 내가 그 문제를 다시 풀었어. 그래서 제대로 다시 풀어보려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1시간이 걸린 거야. 그럼 내가 스터디 플래너에 막 계획들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재 23번 한 문제 푸는데 시계 봤더니 1시간이 지나 있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너무 열받아. 진짜 수학 때려치고 싶어. 와, 다른 과목 했으면 진짜 이만큼에 뭘 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머리는 터질 것 같고 화는 막 단전에서부터 올라와. 그치? 자, 그러면 되게 진이 빠져요. 그리고 진이 빠지는 순간 그 다음 공부도 어때? 이미 막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건조하고 어깨가 아프고 하기 싫어져. 너무 피곤해져서. 그치? 그러니까 자, 문제 풀 때 15분 넘기지 마세요. 근데 예외사항은 있어요. 하루 4점 10개. 저희의 고난도 엔제죠. 하루 4점 10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문항지를 있지. 22번이나 30번. 이런 것들은 15분 더 걸려도 괜찮아. 근데 하루 4점 10개랑 통모의고사에서 22번, 30번 이런 문제들을 제외한 문풀에 있어서는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고민하다가 15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별표하고 넘기세요. 알겠죠? 네, 별표하고 넘기고 다음날 다시 풀어.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해버리면 1시간 날린 게 아니라 진이 빠져서 그 다음 2-3시간 내리 힘들어요. 너무 정말 집에 가고 싶고 막 머리가 안개가 낀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자, 진짜 어려운 22, 30번을 제외하고는 15분 끊으세요. 그리고 15분 되면 별표 치고 과감하게 넘기세요. 어차피 수능에서도 우리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고 그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한 문제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닙니다. 우리는 수능이라는 특수한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정해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그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리고 2번째입니다. 오답노트 하지 마세요. 오답노트가 나는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 오답노트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오답노트 하는 학생들 보면 진짜 그 문제를 다시 복사해서 붙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문제의 출처랑 거기에다 문제까지 다 쓰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시간 낭비야. 우리 교재에다 어차피 맞고 그 다음에 틀리고 별표 이런 채점 결과 남길 거죠. 그럼 그냥 그게 끝이야. 오답노트는 뭐야? 2회독, 3회독 할 때 이러한 문제들만 다시 풀면 돼. 그게 오답노트야. 선생님 문제풀이 저는 책에다 풀어서 흔적이 남았는데 그러면 2회독, 3회독 할 때는 다시 풀 때는 그 품풀이를 연습장으로 가리세요. 노트로 가리세요. 저 목이 가네요. 네. 이제
그래서 노트로 가리면서 문제 푸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시간 써서 6문제 풀었고 그중에서 3개 맞추고 3개 틀렸어. 그 3개를 다시 옮겨 쓰느라고 한 20분 걸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풀이를 써. 아니요. 그거 효율성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이 빠집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오답 노트를 꼭 추천하는 학생들은 내가 모의고사 보는데 항상 나는 원점수 기준으로 1컷 위로 올라가. 항상. 나는 한두 개 틀려. 이런 친구들은 오답 노트 하는 거 안 말려.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나는 무조건 90 중에 100점만 맞는 친구들은 오답 노트 하세요. 그 친구들 아닌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한다? 오답 노트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히려 틀리고 별표 문제만 정확히 채점 결과 남겨놓고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틀렸던 문제 또 풀면 어때? 내가 한 번 더 공부했으니까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틀려요. 이거는 그냥 수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문제 별표 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풀이도 받았었어. 그리고 나서 한 3주 뒤에 다시 돌아와서 2회독 때 문제 풀어. 그러면 왠지 3주간 내가 실력이 향상됐으니까 더 풀릴 것 같잖아? 근데 또 안 풀려. 근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세요. 근데 틀렸던 문제를 3주 뒤, 한 달 뒤에 다시 풀었을 때 안 풀릴 수 있어. 근데 그 한 달 뒤에 한 번 또 하잖아? 그럼 그때 또 풀려. 그래서 자, 틀리고 별표 문제들은 주기적으로 뭐 몇 주 내지는 한 달 잡고 반복하는 거 추천. 예를 들어서 미친 개념 다 끝나고 엔티켓 갔어요. 엔티켓 완강할 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 미친 개념에서 워크북이다 아니면 본책에서 별표 문제 그냥 하루 날 잡고 싹 푸세요. 미친 개념 끝난 지 저 한 달 반, 2달 됐는데요? 그거 필요해? 네, 그것도 엄청 공부가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면서 틀렸던 문제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건 계속해서 별표로 남을 수도 있어. 그때도 어려웠는데 내가 4번째 반복하는데도 별표로 남을 수 있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어차피 수능에서 만나면 어차피 틀릴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틀리면서 그걸 대비한다라고 좀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특히 미친 개념 워크북이 안 풀리는 제자들 많을 거예요. 저희 학습 상담에도 보니까 미친 개념 워크북이 안 풀려요. 미친 개념 어려워요. 세제시 끝나고 넘어왔는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어렵죠? 하는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있을 텐데 저희 학습 상담으로 꽤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3점, 그 다음에 쉬운 4점까지 공부했다가 4점 중킬러라고 불리는 그 난이도까지 높이기 위해서 어때야 될까? 어느 정도 어려운 공부가 필요해. 그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특히 워크북이 안 풀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제자들은 이렇게 가세요. 그냥 미친 개념 본책으로 이래도 끝내. 워크북 풀지 말까요? 네. 풀지 말고 예제랑 그 다음에 그 저희 교재 엑서사이즈 파트 그걸 차라리 반복하세요. 그렇게 해서 본책을 빨리 끝내. 워크북 병행하지 말고. 그래서 본책을 1회독 하잖아. 강의랑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1회독 끝났죠. 그리고 나서 1회독 끝나고 나서 그때 워크북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이랑 달라요. 전체 미친 개념의 1회독 끝난 상태에서 다시 복습하면서 워크북 풀면 그때는 풀릴 거야. 그래서 자, 혹시나 내가 미친 개념 강의 보면서 워크북으로 혼자 가면 이상하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 틀리는 것 같아요.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본책으로 1회도 끝나고 워크북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제가 학습법 영상인데 이렇게 길게 가서 좀 미안해. 미안해.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진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애쓰고 있으니까 애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남은 결과가 처참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어떻게든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중간 길라잡이 방향 좀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짧게 요약할게요. 개념 끝나고 나서 꼭 한 과목당 2시간 정도 시간 잡고 모든 책, 모든 거 다 덮고 목차만 딱 펼치고 다시 한번 혼자 정리하는 시간 꼭 가지기. 자,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 어떻게 활용하자? 계획을 만만하게 잡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어? 매 과목의 한 덩어리의 공부가 끝났을 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메타인지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혼자 정리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진다. 그때 책은 덮고 강의도 꺼야만 한다.
그리고 자, 전체 하루의 공부가 끝났을 때 마지막 30분은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한 전체 리뷰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틀린 문제랑 별표 문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가 하나로 향하고 있어. 모든 공부는 메타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성실한 중위권 학생들,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항상 잘 나오면 2등급, 못 나오면 3, 4까지도 떨어지는 2, 3, 4를 오가는 성실한 제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2등급까지는 겨우 걸릴 때가 있는데 1등급은 진짜 죽어도 안 나와. 이런 친구도 있어. 그 친구들의 특징이 보면 강의 수강률 높아요. 푼 문제집 많아요. 근데 혼자 뭔가 딱 던져주면 잘 몰라. 너 이거 개념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의도 잘 몰라. 이런 제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 그러려면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꼭 생각할 것. 그리고 자기 피드백을 습관화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한 말이니까 어떻게 선생님 아까 전에 스터디 플래너에서 했던 덩어리마다 중간중간 점검하는 모든 책, 모든 강의 듣고 혼자 정리하는 그 백지에 쓰는 그 시간들 있죠. 그런 시간들을 습관화합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돌아보기. 돌아보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메타인지에 대해서도 뭔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가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 경험했을 거야. 어떤 날은 내가 진짜 집중했을 때는 막 1시간 동안 와, 말도 안 되게 파파파 끝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약간 그 책상에서 모두야. 책 펼칠 때도.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해서 막 4시간을 내리 앉아 있었어. 화장실도 안 갔어. 근데 봤더니 뭐 한 게 없어. 이런 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수능 때까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자, 제대로 집중하면 6시간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30분이면 끝낼 일을 6시간에도 끝내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루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네. 분명히 진짜 와,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학생들조차 24시간 안에 살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공시간. 특히 진짜 극상위권 학생들은 순공시간 거의 안 재요. 거의 뭐 이렇게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순공시간에 되게 집착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10시간, 특히 독학재수하는 친구들 10시간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거 맥스인 것 같아. 그 이상 공부하기 쉽지 않아. 중간에 밥도 먹고요. 쉬는 시간도 있고 중간에 잠깐 멍한 시간도 있어요. 근데 10시간을 집중한다? 그거 진짜 최대치라고 생각해. 5시간 뭐냐면요. 현역 학생들이에요. 특히 학교 다니는 평일. 충분히 혼자서 오롯이 집중해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 5시간이 맥스야, 얘들아.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잘하고 싶어요. 애쓰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진짜 이 시간을 짧게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이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이 시간이 전부야. 그 이상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하루 24시간인데 23시간 공부하면 어차피 탈라, 얘들아. 하루 24시간인데 20시간 공부하면 어차피 오래 못 가. 이게 맥스 시간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는 효율과 몰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할 것. 강의 열심히 듣고 책도 많이 풀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실한 중위권 학생으로 머무르지 말자. 우리의 목표가 성실하게 그냥 이 성적을 유지하고 끝낸다. 이거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자, 어차피 다 똑같아. 진짜 다 똑같아. 지금의 진짜 1등급인 친구들도 지금 저 아래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친구들도 어차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 우리는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 봐 여기는 안 넣었는데요. 공부하실 때요 꼭 기억하세요. 뭔가 독한 소리, 쓴소리,
아니면 내 스스로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도는 이런 것도 있지. 가슴이 막 뛰고 막 아까 스터디 플래너 맨 처음에 썼던 것처럼 너 그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야 삼수다. 막 이런 거 있지. 그거 공부를 방해해.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공부하는 그 뇌를 스위치를 꺼버리는 행위야.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 가끔 얘기하는데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면 우리의 사고가 정지됩니다. IQ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무서워, 공포감을 느껴. 그럼 어때? 이렇게 되잖아. 그때 내가 집중할 수 있냐고. 안 되지.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뒤에 예를 들어서 엄청 내가 좋아하는 막 BTS가 지금 지나간대. 그럼 약간 이 상태가 돼서 막 심장이 뛰고 막 가슴 뛰고 막 하겠지만 공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지금 내가 1층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트럭이 이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 그러면 나 공부 안 돼. 자, 그런 상태로 스스로를 몰지 마. 그래서 너무 비장해지지 마. 오히려 좀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기분 좋게 평온하게 그렇게 공부 시작하세요. 그리고 공부 시작하실 때 항상 너무 자책하지 말고 발랄하게 해야지 공부 효율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제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이어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를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진짜 이 공부가 나한테 수능나 문제 풀 수 있도록 흡수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 너무 긴 시간 뺏어서 진짜 미안합니다. 저 빨리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찍은 이유는 저한테 학습 상담하는 친구들의 내용이 너무 처참합니다. 지금 학습 상담이 굉장히 터지고 있는데요. 3월 학평 끝나고 엄청 터지고 있는데요. 너무 처참합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로 다시 돌아가요.